자, 그러면 지금 들어보니까 이 투자의 영역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. 일단 주택 안에서도 뭐 분양권도 하셨고 제재도 하셨고 여러 다방면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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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제 물건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어떤 게 좀 재밌었나요? 개인적으로 봤을 음. 때는 이제 하나를 꼽뜨게 된다면 미분양 투자였던 것 아, 같아요. 그게 제일 자기한테 맞아요? 저한테는 제일 효자 종목이 미분양 투자였어요. 뭐 물론 재건축도 많이 먹었고 저기 뭐 갭 투자도 받고 뭐 지금은 못난이지만 1억 이하도 좀 어떻게 뭐 천 넣고 2천 먹고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되게 되게 다양하겠어. 많았었을 때 있었던데요. 지나놓고 보면 지난 4년간 5년간 중에서 그래도 저한테 가장 효자 노릇했던 거는 미분양 투자였던 것 같아요. 아, 근데 그걸 지금에 적용하려고 하면 예전에는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요. 그렇죠. 네, 근데 그래서 지금 편리하게 취득세에 바뀌어야 대한 합니다.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. 네. 그래도 미분양일까요? 이따가 또 가르쳐 드리겠지만, 그래서 작년부터는, 그래서 이제 취득세 전까지, 전에 있던 방향으로 이제 사놓고,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걸 단타라고 하는데, 네. 치고 빠지고, 이런 방식으로 한 1년에 한 2개 정도? 1개 정도? 뭐 이런 식으로만 해도 애들 분유값은 나옵니다. 그러면 일단 등기실 생각은 없다는 거잖아요. 네, 그죠? 취득세에 대한 안 됩니다. 리스크는 쉽지가 않네요. 그래서 방법이 조금씩 그때의 제가 지방에서 투자해서 음. 등기 쳐가지고 이제 뭐 이제 수익률 상승을 목표로 투자해서 뭐 전세 세팅하고 이랬던 방법들은 지금은 안 먹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. 그래서 계속 했는데 제 블로그 보시면 이제 저기 뭐야 이렇게 그 시기마다 미분양 단지들을 계속 소개해주고 있거든요.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소개합니다. 작년에 진짜 욕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. 작년에 인천 같은 걸 그걸 왜 사? 근데 수익률 괜찮았거든요. 인천 미분양 괜찮았습니다. 네, 맞아요. 뭐 힐스테이트도 괜찮았고요. 더샵도 괜찮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양구 같은 것도 괜찮았고요. 괜찮았어요. 작전력도 괜찮았고. 근데 이제 그런 걸 소개해줄 당시에는 사람들의 이제 선견 지명이 계셨던 분도 계시고, 이제 또 이제, 쟤는 욕할 때 이제 달려나가신 분도 계시고, 그런 게 이제 다양하니까, 네. 그때 좀 이제, 달려가신 분은 10%, 욕하는 분은 90%. 이 정도 되니까 이제 90분한테 좀 욕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인천 미분양 제가 2개를 투자를 했었는데, 2개 투자하고 이제 치고 빠지고 한 3개월, 6개월 이런 식으로 빠지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을 때가 이제 그때였던 것 같아요. 이제 그거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장이 많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? 여러분 네. 코끼리코 나와가지고 요 정도 요 정도 구간에서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요렇게 들어가게 되면 너 때문에 네가 추천해가지고 잘못해갖고 말이야 때로 손가락질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인천 미분양을 내가 이때쯤에서 이런 그 사람이 거짓말하지 기계는 거짓말 안 해요, 여러분. 작년 거 블로그 제 거 확인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조건으로 제가 이걸 샀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소개해 준 게 되게 많거든요. 그때는 이렇게 욕을 합니다. 사놓고 띄운다고 욕하더라고요. 아, 그때는. 예. 이제는 사놓고 손해봐서 욕하는 게 아니고 사놓고 띄운다고 해서 욕하는구나. 바뀌었구나. 사람들이 이제 뭘 좀 하려고 하는구나. 그런 것을 이제 작년에 좀 느낀 것 같아요. 9월 이전에. 네네.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. 예. 근데 그 아까 사놓고 띄운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, 이 강사의 숙명 같아요. 이게 뭐 아시잖아요. 강사의 숙명. 그래서 목마르네. 물건 자체를 이야기 안 하는 게 제일 속편하다. 그게 이제 저도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,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뭐 ABC 아파트를 이야기했다. 근데 이 사람이 샀어. 그러면은 사놓고 띄우는 거고. 근데 이거 안 샀잖아요. 그럼 안 사놓고 니는 왜 이걸 이야기하는데? 이런 식으로 해서 양날의 칼로 이렇게 계속 네, 적용을 맞아요. 받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이제 깨우친 거죠. 아예 이야기를 하지 말자. 하지 말자.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자. 네,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강한 확신과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나중에 빠져놓을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걱정돼서 괜히 맞아요. 괜히 욕먹을 필요 없잖아, 그죠? 맞아요. 약간- 나머지 90%가 엄청 욕하시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요. 오늘도 욕 많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관점이 다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강사의 숙명 같아요, 그죠? 숙명. 숙명.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제, 맞아. 그래서 이제 투자를 다양하게 하셨는데, 그 중에서 이제 미분양 난 걸 했던 게 이제 본인한테 가장 잘 맞았다. 네, 저한테 제 최대 효자 노릇은 지방 미분양이었던 것 같아요. 물론 또 인천 것도 하기도 했고요. 네네네. 그리고 이제 그 하다 보면 또 다양한 경험을 하셨으니까, 이거는 현 시점에서 이건 안 하는 게 낫다. 뭐 이런 거 좀 있을까요? 아까 얘기 나왔던 이제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. 관점이 다른데 그걸 해야 될 때가 있고 그거를 좀 안 해야 될 때가 있다고 했는데 01억
그리고 오피스텔, 그리고 이런 거 지금 줍수로 다니시는 분들 되게 계시거든요. 지산. 예, 지산 이런 거 많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. 그래서 더 이상 뭐 떨어질 만큼 안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전제인데 안 떨어지더라도 안 오를 수도 있어요. 지금 오피스텔 뭐 저는 지금 그 오피스텔 저도 좀 이제 투자 좀 하셨어요? 창피한 얘기 나올까 봐. 저도 많아요. 네, 창피한 얘기는 그걸 열심히 털고 있거든요. 막 이제 한 채당 한 3천 정도 손해를 보고 계속 털고 있어요. 그러면은 팔립니다. 그러니까는 이제 계속 명의 차원에서 계속 이제 법인에 있는 것들 다 털어버리면서 근데 그걸 또 주수로 다니시는 분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면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떨어질 만큼 붙을 만큼 붙었고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풀피로 던져버리거든요. 이제 뭐 매매가고 이렇게 전세가 높은 상황에서. 예, 뭐 그걸만 찾으러 다니신 분들이 계세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타겟으로 해갖고 저희 같은 경우는 털어버리는데 고수가 아니시면 뭐 내가 중수 정도 된다. 중수여도 하지 마시고요. 내가 초보이시면 그냥 옆에서 지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공일업 쪽 이런 것들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지방 쪽에 내려가셔서 할 수 있는 물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그래서 그 지역으로 보자면 지방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 수도권 쪽에 좀 관심을 더 가지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. 염려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. 그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좀 괜찮아요. 분위기가 좀 괜찮습니다. 이제 지금 실거주 시장이 많이 들어왔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작년에 이제 그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. 네. 올랐다가 그게 딱 이제 끊어버린 시각이 이제 추석쯤에 있는 9월쯤에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9억에 대한 한결을 지어보니까 그때부터 폭락했거든요. 지금은 작년보다 지금 분위기가 더 좋아요. 같은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올라가는 속도도 그렇고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도 그렇고 작년보다 거래량도 많아지고 그렇거든요. 그러면 정부에서 나설 가능성이 좀 높아요. 작년같이 뭐를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거는 이제 잘라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러면은 끊어지는 건 바로입니다. 근데 요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. 끊어질 것 같다. 너무 막 과열됐다. 후기했다. 그러면 약간 좀 뒤로 물러서는 이런 센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유, 잘 들었습니다.